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국어 모의고사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1 비상강호형 1의 2단원인 함께 읽고 매체로 소통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핵심 정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시계를 멈추고 나침반을 보다 라는 지문이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 글의 갈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수필입니다. 우리 수필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수필은 일상적 경험이나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글의 갈래를 우리 수필이라고 하죠. 이런 갈래적 특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조적 방황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삶의 방향성을 찾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침반에 비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 4단계에 해당하는 나침반의 모습과 그 각 단계의 의미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4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과 비슷하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는 단계를 지금 나침반에 비유하겠다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창조적 방황입니다. 이 방황은 이제 방황과 혼란을 겪는 시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이랍니다. 세 번째는, 같이 볼까요? 세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이고요. 이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확신은요,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4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용되는 서술 방식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효과를 지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는 형식이 제시돼요. 그러면 독자는 집중하게 되죠. 그쵸? 주의를 환기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대입해 보세요. 아마 단번에 답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이 4가지 그림을 제시하고 있네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것은 방황. 한 방향으로 꺾이고 흔들리며 움직이는 거 모색. 나침반이 파르르 떨리는 거 두려움. 한 곳을 가리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는 거 확신. 우리 아까 질문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3가지를 아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3가지라고 명확하게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 3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 2가지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 방향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10대는 시추의 시기예요. 자, 왜 시추라고 표현을 했는지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술 방식 특징을 물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제시되네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권위 있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네요.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를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나와 민재의 짧은 대화로 구성된 지문인데요. 자, 예나는요, 요즘은 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텔레비전 방송 영상이나 개인 방송 영상 같은 매체 자료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민재는 얼마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우리 흔히 말하는 SNS라고 하죠.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요. 그런 곳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 라고 하면서 예나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이나 자료를 읽으며 각자의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봤잖아. 이런 내용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지문과 엮어서 같이 제시가 됐나 봐요. 그 중에서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담아 매체 자료를 제작해보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딱 세 가지가 제시됐어요. 자, 예나가 매체 자료에서 담고 싶은 내용. 그쵸? 제시됐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지, 어떤 목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두 가지네요, 여러분. 자, 그래. 우리가 전달할 내용을 담기에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매체의 내용과 목적도 중요하지만 매체 선택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매체 선택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목적을 바탕으로 매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어떤 내용이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플러스로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그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지문에 대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5번이죠. 그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 여러분, 앞부분까진 맞아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 아까 프랑스 철학자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데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뒷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다른 정답인 선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하고자 하는 말을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었나요? 나침반에 비유하고 있었죠. 2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었죠. 맞고요. 3번,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우리 아까 여러분은 이 4단계에 어디쯤 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 효과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1단계에서 4단계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저희는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갈래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갈래적 특성을 필기해 드렸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인생이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쵸. 수필의 특성, 글쓴이의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문체가 잘 드러난다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